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전쟁의 역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진방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실리페인 계획이 단순히 작전 도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네. 발상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실리페인 계획의 가장 첫째 조건 하나는 기습이에요. 단순히 이게 우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속전속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실리페인 계획에서 더 놀라운 게 이 오른쪽으로 돌았던 이 애들이 예비군입니다. 네. 예비군이라고요? 예비군을 동원해서 돌린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요? 슐리펜 계획이라고. 자, 기억나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처음에 슐리펜이 13%가 방어, 그다음에 나머지 87%가 망치로 때려. 그래서 모루와 망치. 이게 대장간에서 밑에 받치는 게 모루. 여기 쇠를 달궈서 망치로 때린다. 이게 슐리펜 계획이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잠깐만.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걸 예비군. 그러니까 이렇게 휙 돌아서 공격한 게 예비군이다라고 나왔죠. 예비군이 뭐냐면 그 미국의 예비군이랑 우리나라의 예비군이 좀 달라요. 좀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예비군이 뭐냐? 군대를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끝나고 1년, 2년, 3년, 4년 해서 5년, 6년 지금 몇 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르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매년 2박 3일간 군대 가서 자면서 다시 훈련받아. 그래서 만약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이 예비군은 바로 적과 눈앞에서 싸우는 장소로 가요. 군대를 제대해도. 예비군이 끝나면 뭐냐? 민방위. 이 민방위는 목소리가 컸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랑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싸우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키는 그런 대신 총은 받아요. 총을 받아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중요한 시설을 지켜요. 예를 들면 무슨 방송국, 그다음에 뭐 전기 회사, 통신 회사 이런 거 있죠. 그런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주민을 지키는 군인이 돼. 그다음에 40살이 넘어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40살이 넘어가니까 민방위도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슬퍼요. 자, 매년 교육 받을 때는 하기 싫었는데 막상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좀 슬펐어요. 자, 보자. 그러니까 현역 군대를 거기서 배치해서 돌린 게 아니라 예비군을 동원해서 전선에 놓고 완전 무장을 시켜서 3주 만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로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예비군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예비군이 저 앞에다가 저희 다 모이세요라고 할 때나 이게 이런 거 있지. 선배님들 이거 총을 이렇게 분해하면 되지 말입니다. 그래서 분해하잖아요. 안 해. 한 번만
한번 해. 뭐 잘하면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냐? 이게 예비군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잠깐만요. 우리나라 예비군이 강해요. 정말로 강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28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군대에서 근무하는 몇 개월 그게 줄어들어.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오래 했어요. 옛날에는 3년씩 하기도 했어요. 3년 동안 군대를.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잘하죠. 다 몸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연습하면 금방 잘해요. 시켜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동원 시스템인데 당시 독일군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철도로 이제 주로 날라야 되는데 당시 철도가 단선 철도 네. 일개 군인이 필요한 장비가 20가지에서 60가지입니다. 네. 이게 철도가 있으면 공장에서 철도로 날라요. 당시 자동차 마차로 막 날라가지고 역에 태워서 이게 어디 지점까지 오고 사람 오고 그게 딱 가면은 내려서 장비가 딱 와서 완전 편제가 들어가야 돼요.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중요한 웨이포인트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놓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돼서 슐리펜 계획이 시도가 된 거죠. 그 당시 이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 배치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독일 육군 사관에서 돌아다니는 속담이 뭐냐면 육사에서 우등생이 되면 전투 부대에 가서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똑똑한 애들이 철도청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래서 평생을 역에서 이거 시간표 짜다가 정신병원에서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한마디로 그만큼 시스템화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연구가 있었네요.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어요. 아. 그 수학을 공부한 그 군인들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암호 만드는 것도 오. 많이 투입이 돼요. 적 암호를 해독하는 거, 우리 암호 만드는 것도. 아까 자주국방 말씀하셨죠? 네. 수학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된다. 요즘 수학의 강국. 수포자들이 또 많은데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안 있어서 됩니다. 꼭 자주국방을 집중을 위해선 해야 수학. 됩니다. 자, 아주 좋은 말이죠. 자주국방을 위해서 수학을 열심히 하자. 자,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자, 방금 전에 나온 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이제 여기 독일이 있죠, 독일. 독일 있으면 프랑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벨기에가 있어요. 여기에 슐리펜 계획 13% 이게 모르죠. 13%가 막아. 이 프랑스 군대를 그리고 이 벨기에 약한 나라예요. 야, 여기 싸우지도 않고 야, 너네 가만히 있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 독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야 돼. 전쟁할 수 있는 물건을 그게 식량, 탄약, 총알, 그다음에 총을 닦을 수 있는 기름, 그 먼지가 들어가면 총알이 안 나가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날라야 돼요. 자, 아까 뭐로 날랐다? 철도, 증기 기관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철도로 날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선철도. 자, 선이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수학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아까 설명할 때 나왔죠. 자,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군. 이제 땅에서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관학교가 있지? 그렇죠. 해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공군 사관학교. 여러분들 혹시 이 사관학교를 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소위
소위, 중위, 대위 뭐 이렇게 장군 이렇게 되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여학생, 남학생 다 뽑아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시험을 따로 봐요. 좀 어려워요. 수능보다 어떤 문제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쨌든 그 당시에 독일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을 아주 강하게 가르쳤고 그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철도 시간표를 만드는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머리 좋은 사람들을 왜 전쟁하는 직접 싸우는 곳으로 안 보내고 왜 철도 시간표 만드는 데로 보냈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잘 봐요.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기차역이 A역, B역, C역, D역, E역, F역 이렇게 있어요. G역 이렇게. 자, 단선 철도가 뭐냐면 기차 길이 하나야, 하나. 역에서는 두 개로 이렇게 돼요. 거의, 거의 이렇게. 거의, 거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두 개만 있다 그래봐. 이렇게. 자, 여기에 기차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못 가죠. 단선이라는 게 기찻길이 하나야. 하나하나. 복선은 두 개죠. 단선은 하나고, 복선은 두 개예요. 복선. 만약에 두 개면 시간표를 짤 필요가 거의 없어. 그냥 계속 이쪽으로 가고 계속 이쪽으로 가면 돼, 그냥. 그냥 너무 많이 보내서 부딪히지만 하면 돼요. 선이 하나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못 가. 그죠? 그죠? 음. 그러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기차가 여기 들어가서 기차역 A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오는 기차가 이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리고 문제는 이까지 역과 역까지의 거리도 달라. 그 다음에 막 약간 경사도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기찻길은 웬만하면 경사가 없게 이렇게 돌아가긴 해요. 이 거리가 다 달라. 그러면 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쪽으로 기차를 그냥 쭉 보내. 그 기차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싣고 가.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못 보내죠. 그러면 요 안에다가 기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보낼까? 여기 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색칠한 게 다 이쪽으로 가. 이렇게 쫙 가. 그럴 때 여기서 다 하나씩 이쪽으로 가는 기차가 기다리면 되지 않나. 얘가 싹 들어가면 이쪽이 싹 가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 걸리는 시간이 다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물건 여기서도 좀 내릴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좀 내리거나 고장 나면 뭐 고치거나 뭐 더 씻거나 뭘 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다 그런 거예요. 그 독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 중에 선생님이 타보니까 공항철도 거기 보면 그 뭐죠? 급속이라 그러나? 쾌속? 뭐 하여튼 더 빨리 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공항까지. 그죠? 근데 매 역에서 멈추는 기차가 같이 가.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막 가는 기차가 이제 뒤에서 가요, 이렇게. 이 앞에는 이렇게 매 역에서 멈춰. 그럴 때 이 앞에 추월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추월할 정도 됐을 때 앞에 있는 열차가 한 역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얘가 옆에 있는 그 역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확 지나가요, 이렇게. 이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갖다 박아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 짜면은. 지금은 컴퓨터로 막 짜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머리로 계산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포병 출신인데 포병, 대포 쏘는 거는 다 수학이에요. 수학, 과학. 하늘로 빵 쏘잖아? 한 몇 킬로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요 아래쪽 바람, 위쪽 바람, 방향,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요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쏴요. 쏠 때 방향을 결정해요. 물론 그 안에 컴퓨터가 하지만 컴퓨터가 안 될 때는 손으로 계산해야 돼. 막 표에다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포병 장교 선생님처럼 이런 사람들은 수학, 물리, 기계공학, 이공계 쪽 졸업한 사람만 이쪽으로 시켜요. 포병 장교는. 근데 또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타넨베르크 전투는 러시아 대군 40만 대, 독일 이 패군대 16만. 자, 잠깐만요.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독일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야. 이쪽에 프랑스, 이쪽에 뭐예요? 러시아 제국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쪽이 독일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죠. 서부 전선 이렇게 말해. 이쪽은 오른쪽 동부 전선. 전선이 뭐냐? 전쟁을 하는 선.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슐리펜 계획으로 때리고 이쪽은 러시아랑 이제 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또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타넨베르크 전투는 러시아 대군 40만 대, 독일 이 패군대 16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수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깨트린 전투가 아닌가. 당시 러시아군 별명이 뭐냐면 스팀롤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자, 이거 봐요. 잠깐 뒤로 백했는데 러시아 1군 40만 명, 러시아 2군 40만 명, 80만이죠. 거기에 독일군 16만이 붙었어. 전쟁을 했는데 독일군이 이겼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40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40만이 어떤 숫자냐 하면 자, 우리 학교 1, 2, 3학년이 다 모여봐요. 900명 약간 안 되죠. 그죠? 그죠? 우리 학교가 다 모이면 1000명이라 그래봐. 운동장에 다 모였다 그래봐. 굉장히 많아요. 그 1000명이 총 들고 막 뛰어가봐.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 군대에서
한 개 대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약 2개 대대가 돼요. 1000명이면 장난이 아니야. 1000명이 모여 있는 게 10개면 어떻게 돼요? 10,000명이죠. 10개면 1만 명. 아까 어떻게? 40만 명이면 여기 곱하기 40해야 되니까 400개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운동장에 다 모이면 1000명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게 400개가 있어야지 40만 명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400개. 40만 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40만 명의 2배, 80만 명이 러시아가 그냥 와 하고 몰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수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깨트린 전투가 아닌가. 당시 러시아군 별명이 뭐냐면 스팀롤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도로 포정할 때 이렇게 롤러 누르고 돌아가죠. 다니죠. 예. 압도적인 병력으로 적을 짓뭉개 버린다는 얘기예요.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우르르 가가지고. 러시아군의 유일한 장점이 대량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인해 전술 비슷한 네. 거예요. 근데 그 질적으로 상당히 낮았어요. 아.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가 문맹자예요. 근데 문맹자가 상관 있나요? 전쟁에서? 총에 대한 교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총이 오작동이 났을 때 네. 어떻게 이런 교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총을. 제 거 고장 났는데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야, 왜 고장 나? 되잖아. 되네. 뭐 이러고. 그 러시아군이 오는데 걸린 시간이 6주라고 독일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프랑스가 급해지니까 러시아에 이제 빨리 와줘. 빨리 와. 그랬더니 당시 니콜라이 2세가 3주 만에 가라. 그래서 상상을 깨고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근데 그러려니까 군대가 완전히 헐벗은 채로 달려온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일 문제가 2개 군이 왔는데 이쪽이 속도가 다른 거예요.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 랜덴캄프가 위쪽에 오니까 랜덴캄프랑 먼저 살짝 부딪혀갖고 살짝 져줘요. 그리고는 여기서 아까 말한 기차. 여기를 랜덴캄프를 완전히 비우고 여기가 뚫리면 오. 베를린까지 그냥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비워요. 비워요. 비우고 기차로 돌려요. 기차로 남은 군단을 싹 돌려서 와. 삼선은 더 늦게 오고 더 험한 길로 왔거든요. 여기 자, 여기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하는데 끄지 말고 여기서 방금 전에 말했죠. 러시아 군대가 저게 무백률 글을 못 읽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계화, 그러니까 총 막 이런 거로 싸우기 전에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었어. 그냥 칼 들고 야 하고 뛰어가니까 힘만 좋으면 됐어요. 체력만. 그런데 총, 대포 이런 거로 전쟁을 하니까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지도를 보고 쓰고 그다음에 정확히 말하고 그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을 남자들을 막 교육시켰어. 붙잡아다가.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자 마치겠습니다.